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실거래된 다세대 및 다가구 중 30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6,361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 182만 2,480원을 전액 저축할 경우 약 7년 6개월을 모아야 원룸 전세 가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만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은 3,1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06.1건으로 10월 133건 1건보다 20%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빌라 매매 10월까지 월 평균 5,000건 이상 거래되며 화랑기를 보냈습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부동산 시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청약 규모를 당초 계획된 6만 2천 가구에서 6만 8천 가구로 확대하고 1분기 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공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와 민간 분양을 포함해서 약 6만 8천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과 거주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과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지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3번,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3분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책 중에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 규모를 당초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늘려서 6만 8천 가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주택 공급이 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 부족이 이제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환영할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안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작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이제 핵심인 서울이라든가 이런 중심지보다는 이제 그 경기도권이라든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공급 발표를 해도 실제적으로 입주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만 내다봐도 이제 예정된 물량이 다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현재보다도 많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공급 시그널을 준다고 가격이 이제 하락하거나 안정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도심 주택에 이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안정이 되겠지만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이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3번 부동산 이슈 살펴보면서 부동산 올인원의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과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료 상담 통해서 어떤 고민들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대1 상담 위주로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다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세미나는 당분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다가 잠깐 주춤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시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매도 시기도 굉장히 많이 궁금할 거고 반대로 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뭔가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짜신 분들은 어떤 시기에 어디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고 가장 이제 필요한 내용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이제 상담을 위주로 이제 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제를 이제 투자 관련해서 내년에 과연 어디가 좋아질지 어디를 눈여겨 보면은 지금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질지에 중점을 둬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 고민 상담 시간인 부동산 와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와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고민 생기신 분들 전화 상담 023-153-2663번,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부동산 와슈를 찾아주셨을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거주주택 하나 하고요. 네, 네, 묵동 신내 4단지, 네, 그거 하나 하고 영종도에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2018년 3월에 했어요. 네. 8년짜리를 했는데, 그 영종도 걸 먼저 팔아야 되냐, 아니면 신내 그거를 4년 보유하면은 매도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내년에 4년인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될지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영종도에는 어떤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영종도 한양수자인요. 네, 한양수자인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이렇게 지금 부동산 두 군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신내 4단지랑 영종도 두 개가 궁금하신 거죠? 지금 사는 한신휴는 이제 요게 한신유는 어디에 어떤 거예요? 도봉산역 한신휴거든요. 도봉산역 한신휴도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임대 등록을 하면은 그거는 양도세 비과세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영종도는 미분양으로 내가 받았어요. 확인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내 4단지와 영종도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매도하는 게 나은지가 이제 가장 그렇죠. 핵심인 것 네.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신내 4단지 한번 이제 봐드리면, 네.
자, 신내 4단지는 지금 현재 4년 전에 아까 보유하셨다고 하셨나요? 내년이 4년이라고 했죠? 4년 그 임대 그 등록을 했어요. 네, 거주한 적은 8년짜리를 없으시죠? 했는데 8년짜리를 했는데 내년에 4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팔 수 있는 그 기회는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2년 거주는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하셨고. 네. 자, 일단 현재 입지 분석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먼저 신내 4단지하고 영종도 한양 수자인 두 개의 입지 비교해드리고 좀 더 네. 가치가 높은 걸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대해서 판단을 내려드릴 건데 네. 지금 신내 4단지는 현재 6호선 화랑대역과 7호선도 다니는 태능입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나름 입지가 괜찮은 축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네. 그리고 봉화산도 아래 있죠, 바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도 바로 앞쪽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교통적인 측면 그리고 학군적인 측면, 자연 환경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꾸준히 찾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자, 네. 여기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는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가격이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저가에 속해요. 자, 네. 이 중저가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9억 이내 정도를 저는 중저가로 이제 보고 있는데 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6, 7억 정도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흐름이 대출 규제도 막았고 금리 인상도 되고 이래서 지금 중저가들이 약간 주춤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내 4단지 또한 가격이 계속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살짝 주춤해서 보합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아무래도 대출 규제 문제도 있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에 어떤 수요가 이제 가장 많이 찾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라든가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다른 것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지금 타격을 받는 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상승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래도 중저가라든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지니까. 다만 여기는 주변에 내가 이 가격이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아파트가 지금은 좀 낡았지만 나중에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이 높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변화가 예상되어 있으면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신내 4단지는 이 근처 라인에는 특히 개발하는 그 계획이 크진 않아요.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태능 CC라고 있습니다. 네. 태능 CC가 이제 주택 이제 공공주택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데 한 약 7,000세대 정도가 새롭게 들어설 거예요. 자, 근데 이 개발 계획은 해당 아파트에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왜냐? 여기가 좀 교통편도 좀 교통량도 좀 많고 같은 주택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겠죠. 다만 제가 이제 하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태능 CC를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 육사가 굉장히 넓게 굉장히 큰 규모로 육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을 한다 만다 좀 말이 많아요. 최종 얘기 나온 건 이전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태능 CC에 7,000세대가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도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 육사에서 뭐가 생기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아직 결정난 사항도 없고 기대감이나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세권이고 그리고 계속 주변에 자연환경도 좋고 학군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상승폭 또한 좀 높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아파트라서 무난한 아파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종도가 일단 문제인데 영종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아까 미분양 때 그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저는 영종도를 나중에 정말 많이 좋아질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쪽에 미단시티라든가 이런 그 국제 관련된 복합 뭐 테마시설들 다 유치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제3연륙교라고 이제 바로 이어지게끔 교통, 그러니까 환경들이 더 많이 좋아질 거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여기 없잖아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닌데 이번에 철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제2경인선이라고 제2철도 공항철도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어찌됐든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좋아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종도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미분양 해소도 가장 늦게 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개발이 되거나 뭔가 좋게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내다봤을 때 가격 상승을 하겠느냐의 여부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 개발이 느려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단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인천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이제 인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인천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다 쳐도 올해까지 상승폭이 컸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게 가격 상승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가 계속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영종도도 영향을 입게 된다고 봅니다. 고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한참 뒤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하거나 뭔가 보유를 할 때 뭘 보냐면 기회비용을 봅니다. 내가 만약 이거를 정리하고 이 돈 가지고 다른 걸 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을 거냐, 아니면 지금 이걸 보유하는 게 더 높을 거냐, 가치가. 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영종도를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가격은 좀 올랐을 거예요.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죠. 만족은 물론 못 하시겠지만 분명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상승폭이 크기가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내 4단지와 비교했을 땐 더더욱 영종도를 먼저 매수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사랑 추가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세무사랑 상담을 한번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검증해 보시고 영종도는 매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보다는 좋아지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매도하고 그 시기에 다른 거 하나,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 하나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종도 쪽을 먼저 매도하시라고 권유드렸고요. 또 다른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그 다세대 주택들을 네. 좀 듣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자는 기간은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인데요. 서울 어떤 동이죠? 석천동, 석천동? 송파구 석천동, 네. 그다음에 구이동, 성수동 이렇게 있거든요. 아, 석촌동과 성수동, 구이동 다 지금 네.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혹시 자세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석천동은요. 네. 245의 9. 네. 그다음에 구이동은 59 하나의 22. 네. 그다음에 성수 2가인데 555의 4.
555에 4. 자, 이렇게 네.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임대사업자 그 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네,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어떻게 가격 상승 여력이 네.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먼저 짚어드릴게요. 석촌동이 245의 9번지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수동은 255의 4번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이동은 못 들었어요. 몇 번지일까요? 591에 22. 591에 22. 591에 22요? 네네. 제가 잠깐 볼게요. 네. 자, 여러 개네요. 세 개네요. 네.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성수동 먼저 짚어드릴게요. 네. 이거 뭐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1구역에 들어가 있죠? 1구역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성수 1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591이가 맞다면? 1구역 아니면 2구역일 텐데 아마 경계선일 거예요. 아, 저기 어디야? 거기 저기 무슨 중학교 경수중학교 건너편인데. 500 잠시만요. 저기 255에 4. 205 성수동 255의 4번지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볼게요. 걸쳐 있네. 여기 아마 1구역 끝자락일 거예요, 아마. 몇 구역인지 정확히 몰라요, 선생님? 구역은 잘 모르겠고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건데? 있는데 거기거든요. 자,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모두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자, 지금 이제 아마 전부 다 건축 심의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네. 시행 인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뭐 봐야겠지만 시간은 아마 빠르면 한 6년에서 8년 정도면은 이제 완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대략 2030년 안에는 생길 것 같은데 네, 네. 자, 여기 지금 가격 많이 올랐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아마 뭐 크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20억 내외 정도 할 거예요. 자, 여기 아파트 생기면요.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현재만 새롭게 생긴다고 해도 거의 30억 정도 할 거예요. 최소. 그리고 아마 35억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갭 차이가 지금보다도 10억 이상 있죠. 자, 분담금 계산을 해볼게요. 분담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뭐 5억 내외,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억 정도 내외일 거예요. 자, 5억을 만약에 더 넣는다고 해도 5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하죠. 자, 이게 부동산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가 지금도 높고 나중에 생길 때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아직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대신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그만큼 두어야 된다는 단점이 물론 있지만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안에서 지금 남은 재개발, 재건축들 모아놓고 봤을 때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 중에 한 곳이 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고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게요. 보유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다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마 실수요자, 실거주를 해야지만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이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네, 누가 막 팔라고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석촌동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석촌동 서촌 고분역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촌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인데 네. 자, 이거 혹시 재개발 보고 매수하신 게 맞나요? 그냥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자, 성수동 갖고 계셔서 저는 역시 선생님 많이 알고 계시구나 했는데 반은 알고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석촌 고분역 지금 9호선이 다니고 있고 강남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강남들 빌라들보다 가격이 좀 낮았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가격이 현재도 좀 오르긴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재개발을 하려면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후도죠.
자, 그리고 둘째는 동의율이에요. 자, 여기 혹시 현장 가보셨죠? 석촌동. 네. 네. 깨끗한 게 많던가요? 허름하고 오래된 게 많던가요? 깨끗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도 지금 뭐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데 계속 이 부근에 새 것들, 신축들이 생기고 있대요.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자, 여기는요. 재개발 보는 지역이 아닙니다. 네. 예, 그 시세 차익만 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이미 강남에 강남이라고 할지언정 빌라를 했을 때는 최소한 내가 이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둘째는 주변에 뭐 좋은 게 많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 상승할 때 그 모든 거에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둑판 모양식으로 이제 길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곳들은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곳들이에요. 자, 그 소리는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간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과감하게 이 석촌동 입지 정말 좋고 살기 좋고 괜찮아 보이는 곳 깔끔해서 정리조정 잘 돼서 굉장히 이뻐 보이겠지만 요거 매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가격 상승 볼 때 이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구이동이죠. 네. 네, 구이동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 구이동은 저도 지금 봤는데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왜냐? 이 바로 아래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위자양 지역. 네. 제가 기억하는 건 한양빌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쪽 한양 연립인가? 이쪽에 지금 그 가로주택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근처일 거예요. 자, 여기가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볼게요. 자, 구의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강변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그리고 아쉬운 건 한강변까지는 아닌데 한강변 진입에 좀 가깝죠.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죠. 여기가 지금 복합 시설들이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여기에 주거시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업무시설도 생길 거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생길 거예요. 한마디로 복합시설이 굉장히 크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도 이제 길들이 놓여지게 되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서 변화가 지금 주변에 다 있어요. 자, 그거는 어쨌든 이 빌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눈에 보이는 요소.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아직도 일부는 공사 중이고 일부는 네, 계획 안에 있으니까. 자, 이거는 계속 가격이 상승을 일단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그렇다면 이 빌라가 나중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가 옛날부터 얘기는 있었던 곳이에요. 뭔가 입지적으로도 지금 다 사이에 껴있고 바로 앞에 우성도 있고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이에 껴있는 크지 않은 개발하기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는 옛날에 계속 있었었는데 아마도 지금도 얘기는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 뭐 하는 게 어떠나.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는 노후도라고 평가를 할게요. 이 구역마다 그 작게 잡고 전체를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노후도는 아마 재개발을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기억에 나는데 네. 노후도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재개발을 못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블럭 자체는 새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좀 있어요. 네, 있는데 이 블럭이 아닌 어차피 재개발하려면 좀 크기를 크게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 자체는 저는 가능성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왜냐? 첫째, 바로 옆에 변화가 있죠?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완성되면 네, 네. 더 네. 많이 깨끗해지고 그 소위 말해서 고급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가치도 많이 올라갈 거고. 자, 둘째, 바로 아래 동서울 터미널 개발. 네, 확정됐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뭐 쇼핑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필드죠. 스타필드를 포함해서 관련된 시설들이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그 바로 위에요.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 바로 옆에 위 아래 전부 다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래쪽이 바로 다 이제 자양 한강변 쪽 라인인데요. 한강변들 라인도 일부는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재개발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좋게 바뀌겠죠. 그런 영향을 같이 받아요. 자,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구이동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성수동 네. 무조건 갖고 계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입주까지도 생각하실 정도로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석촌동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거는 최대한 빨리 잡아서 방향을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럼 가치가 높은 거, 현재는 낮지만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는 세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촌동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구이동도 가격 계속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이동, 그러니까 성수동과 구이동은 보유하시고 서촌동은 매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끊으실 때 굉장히 좀 속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들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관양동에 최근에 빌라를 샀는데 네. 그 전망 좀 알려보고 싶거든요.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어떤 곳이라고 하셨죠? 관양동은 관양동에? 빌라요. 네네.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1431-2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431-2가. 네. 지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유요. 아, 지금 그러면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신 네네. 거죠? 네. 여기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보유 11월 30일이요. 아,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매수 최근에 하셨네요. 네. 아우,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죠? 네? 자, 이거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얘기 동의서 받으려고 이제 그쵸? 얘기는 하고 있는 중 처음. 맞아요. 지금 매수 시기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싸게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니까 가격이 높았겠죠. 너무 많이 올라요. 초반에. 근데요, 아마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네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지금 여기가 인덕원, 아무래도 인덕원이 뭐 GTX도 생겨난다 그러고, 뭐 인동선도 생겨난다 그러고, 월판선도 생겨난다 그러고, 네네. 막 역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거 막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아무래도 투자할 때 많이 보시고 하신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 현재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에서 거리는 좀 있어요, 사실. 맞아요. 아마 한 1km 정도? 네. 좀 그 이상? 뭐 이 정도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덕원은 먼저 알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인덕원이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진다는 기사 많이 나와요. 네네. 왜 그럴까요? 자, 자, GTX랑 여기 세 개가 일단 더 생기거든요. 네. 엄청 큰 호재죠. 네, 엄청 큰 호재인데 그만큼 막 세 개 여기 생기니까 사람들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투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지역입니다. 인덕원역 주변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열 현상이 좀 빚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찾던 지역입니다. 네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풀 대출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서 많이 투자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출 규제랑 금리 인상 됐죠. 네네. 그 매수세들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도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덕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인덕원 지금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다 생겼나요? 아니요. 안 생겼죠. 아직 시간 많이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여기 복합환승센터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쨌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좀 떨어지고 주춤할 수는 있어도 이게 계속되진 않거든요. 계속 다시 또 반등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자, 여기 있는 여길 기준으로 근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평촌까지 다 해서.
네네. 자, 근데 여기가 의외로 지금 좀 낙후가 많이 됐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역을 근처로. 그래서 이 역 앞에 빌라촌들이 있는데 이 관양 이동 뭐 행정복지센터 뭐 중학교 쪽 부쪽 이 아래쪽 라인 그러니까 역 근처에 있는 곳도 예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계속 한다 근데 지지부진하죠,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실제 가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가 주택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가 주택처럼 생겼는데 1층은 상가예요. 뭐 편의점이 있다거나 뭐 미용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주변에 거주 환경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쉬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뭐 아직 이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추진하겠다는 얘기들이 있고. 자, 중요한 부분.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빌라 쪽의 아래쪽 라인에 보시면 이 중촌 쪽 이쪽 라인에 보시면 여기는 동의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제가 설립된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도 이제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안에서 뭐 이쪽 라인인가 이렇게 딱 구역 정해놔서 지금 동의서를 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알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는 자 착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자, 모든 전문가가 얘기할 때 노후도 많이 얘기해요. 재개발될 때. 노후도가 높으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시청자님 갖고 있는 곳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아래쪽도 전부 다 노후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딱 보기에는 낡은 것도 많고 앞 빌라촌이기도 하고 막 재개발될 것 같아. 실제로. 네. 자, 그런데 여기 살고 계시거나 좀 지역을 잘 아시겠으면 아마 알겠지만 빌라들도 많지만 아까 말했던 그 인덕원역 앞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꽤 많아요. 다만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위쪽은 좀 그나마 아래쪽보다는 덜 해요. 그러니까 빌라 덜해요. 더 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 아래쪽이 가격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빨라 보이는데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게 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높다고 보는데 자, 관건이 동의율이에요. 자, 동의율이 높으려면 내가 개발에 동의를 해야 되고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상가주택이 많으면 월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개발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재개발 여부를 떠나서 입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좋아질 거고요.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여기 생겨나거나 공사를 함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계속 커질 겁니다. 넓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해당 지역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승을 할 거예요. 다만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건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는 한계는 있는 빌라예요. 네네. 왜냐하면 입지가 엄밀히 냉정하게 봤을 때 엄청 좋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에서도 인덕원이랑 큰 호재가 있지만 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재개발이 진행이 빨리 되려면요. 주변이 막 바뀌어야 되는데 인덕원이 바뀌는 그런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주변 자체에는 바뀌는 게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토지값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값이 많이 올라야 재개발했을 때 많은 사업성이 좋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많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 제가 처음에 잘했다고 했잖아요. 시기도 좋았다고. 자, 이게 저는 이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기준은. 네. 그러니까 자산을 상승을 할 때는 얘기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 오르거든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 노후도 맞잖아요. 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동의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동의서가 10% 거쳐지면서 됐어요, 지금. 더 올라갈 거고. 10%. 네.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잘 매수하셨고 그래도 다만 좀 약간 고점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왜냐? 동의서 얘기 나오면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행이 잘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이 엄청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아, 네. 조금씩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자체들도 서울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권이 좀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거예요. 그 네.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이게 차분차분, 그러니까 갑자기 뭐 1년 뒤에 뭐 가격이 안 올라 어떻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면은 계속 얘기 나오면서 상승할 거니까요. 매수 잘 하셨고요. 일단 보유하시면서 편하게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데 저기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냥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보유하란 말씀이시죠? 다른 아파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파트 하계동에 네? 하계동의 아파트. 하게도 뭐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되나? 아니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주택인데 하계동이면 보유하시는 게 맞겠네요. 5년이요. 하계동 쪽이 조금 주춤하긴 해도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들 맞아요. 재건축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네. 네, 상계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여기는 지금 뭐 동북선 호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네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매수하셨으니까 일단 2년은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등록하세요. 10년짜리라도 이건 일단 등록하시고 상황 보시면서 나중에 중간에 매도를 할지언정 잠깐만. 그 매수하신 게 임대사업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안 됐어요. 여기는 일단 2, 3년은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만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막 들어가 나오고 봐야 있는 돼서. 거니까 그 호재를 네. 입고 일단은 기다리자고요. 네, 네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 놓치지 말고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시청자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 동아에코빌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5년째 보유 중인데 요즘 부동산이 혼란스러운 것 같더군요.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보유할지 전망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세요.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성북 동아의 고빌. 자, 결론 일단 내려드리면요. 보유입니다. 자, 왜 보유냐? 지금 뭐 다 그럴 거예요. 가격대가 아주 높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 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변이 다 바뀌니까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볼 때, 이 아파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이 장외인 뉴타운입니다. 장애인 뉴타운이 절반 조금 넘게는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 절반 정도는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해당 아파트 바로 옆만 하더라도 15구역이라고 있어요. 15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동아에코빌이고 바로 옆쪽에 15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 직전이죠. 자, 말 그대로 여기가 원래 해제가 됐고 막 싸움이 났던 곳이에요. 법정까지 갔다가 승소를 해서 조합 설립 직전입니다. 아파트가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이 동아에코빌이 바로 옆에 상월공역 바로 앞에 있고 나름 괜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변이 낙후된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던 곳인데 바로 그 낙후됐던 지역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자, 이 15구역을 포함해서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1구역도 있고 13구역도 있고 8구역, 9구역도 지금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신청하고 있고 자, 이게 지금 다 진행 속도들이 다 다르고요.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멀리 갈까요? 안 그래요. 뭐 전세를 살든 아니면 대체주택으로 내가 매수를 하든 다 근처에 아파트나 여력 있으면 아파트, 여력 없으면 빌라로 갈 거예요. 그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끌어당기겠죠,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장애인 뉴타운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자체적인 호재보다도 바로 주변 변화로 인해서 가격을 많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유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이제 장애인 뉴타운이 확정이 됐죠. 자, 이 다음 이게 하나씩 진행이 되면 또 어디가 될까요?
자,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곳들이 될 거예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 뭐 석관동 쪽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재개발 얘기들이. 뭐 일부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쪽들도 아래쪽도 다 길 건너에도 다 낙후된 게 많았는데 지금 노후도들도 대부분 낙후된 게 많은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바로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이 주변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정비가 다 바뀌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도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한두 달 몇 달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가치가 자체 가치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의 변화가 엄청 크고 그 크기가 변화의 크기가 내 아파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동아그린 아파트 거주 중인데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지금 상계랑 창동이 조금 주춤하다고 그러니까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GTX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계속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곳이에요. 게다가 창동역 바로 앞이죠.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광교산 임광그대가 포레스트 아파트 전망 어떤가요? 네,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편이 좀 불편할 건데 이제 인덕원 동탄선이 새롭게 생기죠. 그리고 트램도 새롭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계속 꾸준히 관심 받을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추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3천만 원으로 재개발이란 게 사실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가능성 높은 게 지금 3천만 원 투자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죄송한데 다들 작은 돈으로 이제 재개발 목표로 하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자산으로는요 재개발 가능성 높은 거가 힘들어요. 왜냐? 가능성이 높거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 소리인즉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 재개발 된다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입지 좋은 곳에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나 이런 재개발 보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개발을 보시려면 죄송하지만 돈이 여력이 몇천 이상 더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골든센트롤을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이제 미사역 바로 앞쪽에 있는 아파트죠. 네, 비교적 신축급의 이제 아파트고 주변이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찾는 곳입니다. 게다가 9호선 연장 계획도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긴 할 거예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yap탑동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아파트에 17년간 살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아파트는 지금은 아닌데 재건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분당 야탑역 바로 앞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로 바뀌면 가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좋고 또 8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많은 이제 주변에 또 일자리도 계속 또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죠.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곳이니까 최대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나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